이 타르가가 좀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오프셋이 3mm 더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지금 팔 생각이 없어서 감가가 얼마가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 약간 이 느낌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국내에 처음 들어온 타르가 4 영상을 올렸는데요. 옵션을 어떻게 넣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는 이제 제 차가 아니에요. 원래는 작년 10월 쿼터로 그 까브리 노멀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국내에 1월 달쯤에 입항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인증 절차가 좀 안 돼서 그냥 그 차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4대를 계약을 했어요. 노멀 까브리, S 까브리, 그리고 타르가 4, 타르가 4S 이렇게 4대를 계약을 했는데 쿼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까브리올레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취소를 하고 타르가 4랑 타르가 4S를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실제로 차를 만드는 거죠. 그 2대 중에 고민을 하다가 1년 반을 기다리기도 했고, 그래서 타르가 4는 탁차로 넘기고 2대 중에 4S로 받기로 했는데 그 먼저 생산된 타르가 4가 국내 1호로 그 전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 이제 제 차도 아니고 오너분이 따로 계시고 해서 그 차 옵션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차하고 거의 옵션이 똑같거든요. 까지만 다르고 또 다음 달에 출고할 이 타르가 4S에 옵션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설명도 드리고 차를 받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옵션들을 선택했는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실내 모양이고요. 지금 옵션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2,140만 원. 여기서 보는 것보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영상만 한 10편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선택한 걸 하나씩 보면서 우선 타르가를 선택한 이유가 마침 좀 타이밍도 맞았고, 타르가의 단점은 다 아시죠? 우선 무게가 좀 더 무거워요. 그 까브리 모델보다. 제일 가벼운 건 쿠페 모델이고요. 그 다음이 까브리고 이 타르가가 제일 무거워요. 유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타르가는 그 후륜 모델이 없어요. 무조건 4륜 모델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가가 제일 높기도 하죠. 최종 가격은 까브리올레랑 같지만 후륜 구동은 선택을 못하고 무조건 4륜만 구입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까브리올레는 이게 주행 중에 열리거든요. 주행 중에도 이 뚜껑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장점이죠. 근데 타르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무거운 게 열리고 닫히다 보니까 무조건 정차를 하고 오픈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 오픈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그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우선 이게 단점이고요. 근데 반대로 장점은 뭐냐면 우선 외관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특이한 디자인이죠. 스피드스터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막 억대가 더 비싼데 그 뒷모양의 그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도 약간 스페셜한 느낌이 나는데 타르가가 좀 약간 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까브리올레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좀 신경 쓰였던 게 이 부분의 주름이에요. 이 타르가 모델도 주름은 가요. 좀 크게 보면 이 부분, 이 탑의 전체 면적의 요 끝에 한 10분의 1 지점이 접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주름이 좀 가는데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주름이 이렇게 좀 많이 가요. 이쪽 면적이 좀 넓게. 근데 뭐 물론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주름이 가면 한 몇 년 타다가 뭐 1000가리 해도 되고 하니까 뭐 차량 가격 대비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억지로 차려는 장점이기도 한데 혹시나 이런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타르가가 좀 대안일 수도 있고, 원래 이전에 보통 이런 타르가 형태의 모델들 뭐 로터스라든가 콜벳 이전 모델 그런 것도 타르가 탑이죠. 이런 거는 사실 다 수동이었어요. 내려서 얘를 뚜껑을 열어서 트렁크나 뭐 이런 데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장점은 다 그렇고 사실 저는 이 타르가가 좀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레어해야 좀 타는 맛이 있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타르가는 까브리보단 덜 팔리니까 저한테는 좀 장점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이 모양이에요. 그냥 이 밖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약간 막 가슴이 설레요. 기다리는 마음이.
이게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까브리올레 기다릴 땐 그렇게까지 설레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전에 계약했던 그 까브리올레 모델이 1년 더 기다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들고, 며칠 전에 실물로 봤잖아요. 저는 진짜 멀리서 보고 막 진짜 그 심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우와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점은 별로 지금 상관이 없고요. 우선 모델은 그렇게 해서 정했고, 색상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타르가 모델의 대표적인 컬러 조합이 이 블랙의 레드탑, 또 하나는 레드의 블랙탑에 그 롤바를 검정색으로 칠해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진리거든요. 이게 실제로 타르가 처음 출시했을 때 광고에 나온 대표 색깔 두 가지도 딱 요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블랙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어요. 너무 진짜 이쁘긴 한데 제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포기하고, 레드도 진짜 이걸 할지 요 카민 레드를 할지 막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은 그 카민 레드하고 이 가드 레드하고 비교한 영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빨강은 그냥 페라리에게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 고민한 게 아게이트 그레이랑 이 어벤츄링, 이거 말고 만약에 파나메라에 있는 자수정색이 있거든요. 그거였으면 그게 무조건 요 앞에 그 검은색 빨간도 제외하고 무조건 원픽이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이번엔. 그렇다고 이 1200만 원짜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 아게이트 그레이는 다른 모델에도 이 색깔이 있거든요. 파나메라에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911에 새로 나온 컬러이기도 하고 좀 더 좀 특이한 느낌의 요 어벤츄리 그린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 롤바는 제가 만약에 흰색이나 뭐 크레용이나 실버 색깔이었으면 무조건 블랙이었지만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가면은 요 실버 그냥 기본 컬러로 해줘야죠. 그리고 탑은 제가 노멀 타르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운 탑을 했어요. 이 4S는 요 레드 탑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캘리퍼가 노멀은 검정색이에요. 얘는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약간 깔맞춤 하려고 요걸로 했고, 얘가 블랙일 때는 굳이 얘가 또 빨갈 필요가 없어서 그때는 또 이렇게 갈색으로 해줬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고급스럽더라고요. 뭔가 은은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아주 이뻤어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 색깔 조합도 중요한 거여서 이렇게 빨간 탑으로 했고요. 휠은 이전에 친구가 출고했던 차 휠이 이거여서 이거는 그냥 배제를 했고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얘가 많이 비싸요. 32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 안쪽까지 알루미늄 색이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이 안을 또 검정색으로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휠값만 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오더 넣을 때 이 터보 휠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던 거는 이 기본 휠에 금색, 이것도 고민 엄청 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 봐도 얘는 이뻐요. 이쁜데 제가 요거를 좀 선택 안 했던 이유가, 요건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20년식까지는 옵셋이 똑같거든요. 911에 들어가는 휠 옵셋이 똑같은데 21년식부터 이 기본 휠보다 요 나머지 4개의 휠이 오프셋이 3mm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휠보다 3mm가 더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 클래식 휠로. 뭐 어차피 이 타르가 모델이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타는 거라서, 뭐 이름도 클래식 휠이고 모양도 이뻐서. 인테리어는 제가 이전에 까브리 노멀로 할 때는 그냥 이거 했어요. 스탠다드. 그 노멀은 애초에 가성비 있게 후륜 모델에 노멀에 완전 가성비 있게 뽑으려고 해서 그 차값도 엄청 저렴하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성비로 뽑으니까. 근데 4S까지 오니까 차 가격대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옵션을 많이 넣자. 그래서 투톤 레드 시트 요걸로 선택을 하고, 이때도 고민했던 게 전체 레드, 요거에도 이 흰 스티치, 이게 이 핸들까지 빨개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론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매장 가서 몇 번 보니까 이게 실내에서도 이게 반사가 좀 있더라고요, 대시보드가.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시야가 좀 걸리적거리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요걸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요걸로 했어요. 요 투톤 레드 시트로. 좀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기도 하고 외부 탑 색깔하고도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요 레드 시트로 선택을 했고, 시트는 가능하다면 14웨이 이상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내 몸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트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시트는, 이건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4A나 뭐 이런 것들은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메모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가 바뀐다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하시겠죠. 아니면 커플이나. 그럼 제가 운전해서 시트 좌석을 맞춰놓으면은 딴 사람이 운전할 때마다 이거 시트를 조절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메모리가 되다 보니까 나도 저장하고 그 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뭐 1번, 2번 이렇게 저장을 해서 원하는 시트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름, 겨울 장거리 주행할 때, 뭐 스포츠 주행할 때는 좀 쪼이게 세팅을 하고, 좀 편하게 운전할 때 좀 널널하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조절도 할 수도 있고, 또 타고 내릴 때 시트가 핸들이 들어가고 시트가 뒤로 빠지는 이런 기능도 요거를 선택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멀에는 14회를 했고요. 요 4S는 어차피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그냥 더 넣자 해갖고 그냥 요걸로 넣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 몸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핸들하고 시트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안 아끼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요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거 뭐 별로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런 4A나 그냥 기본 시트도 저는, 왜냐면 이전에 파나메라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당히 편하기도 했었고, 주행 중에도 시트 조절이 좀 편해서. 그리고 18웨이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14웨이는 이 폭 조절이 안 돼요. 몸을 조이고 넓히고 하는 게. 옷을 두껍게 입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얇게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옷 두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건 18웨이여서 부담이 없으면 사실 무조건 18웨이가 좋고요. 무작정 뭐 비용을 막 쓰는 게 좋은 건 아닌 거니까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이 스티치 옵션은 안 넣었고, 이런 거는 한번 좀 넣어볼 만도 한데 진짜 비싸요. 1,900만 원, 2,100만 원. 이런 거는 저는, 물론 이걸 다 넣으면 좋죠. 근데 비싸게 산다고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맞춰서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외부 디자인은 옛날에 처음에 오더 넣을 때는 이걸 안 넣었어요. 그때는 이게 또 이뻐 보였어요. 기본이 오히려 기능은 더 좋아요. 가변식이에요. 속도에 따라서 이 앞에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라서 이게 더 좋죠. 당연히.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스포츠 범퍼를 괜히 만든 게 아니구나. 이게 이쁘더라고요. 요걸 넣었어요. 근데 이 측면하고 후면은 왜 안 넣냐면은, 이것도 비용 부담이 없으면 이게 제일 이뻐요. 800만 원짜리. 이 부분이 다 하이그로시로 바뀌고 사이드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마감 느낌이.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왁스 같은 게 잘못 묻으면 좀 허옇게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보호제가 있어요. 그걸 좀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하면은 좀 더 고급스럽고 이쁘죠? 근데 8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좀 비싸서 요거는 빼고,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하려다가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얘도 좀 스포티하게 이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뻐요. 둘 다 이쁜데 굳이 돈을 더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앞은 스포츠 범퍼가 이뻐요. 그러니까 앞은 스포츠 범퍼를 넣었고요. 사이드 스컷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넣을까 말까. 왜냐면 넣는 게 확실히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번에 테크아트에서 사이드 스컷이 나온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달려고 얘는 일부러 뺐어요. 좀 타다가 사이드 스컷하고 요 뒤쪽에 디퓨저는 테크아트 거를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컨텐츠도 되고 가격도 비슷해요. 어차피 이거 옵션으로 단다 가격도 비슷하길래 그냥 이거를 빼고 그 테크아트 걸로 설치를 할 예정이어서, 우선 스포츠 크로노는 꼭 넣어야 되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나메라나 카이엔, 마칸 이런 거는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911하고 박스터는 무조건 넣어야죠. 안 넣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또 생각이 바뀐 게 파나메라랑 카이엔도 넣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계속 물어봐요. 제가 이전에 파나메라 탈 때 스포츠 크로노를 안 넣었거든요. 제 차를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왜 안 넣냐? 그냥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대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으세요. 그냥 스포츠 크로노는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건 애초에 포르쉐에서 얘를 그냥 넣어놔야 돼. 넣고 빼고를 선택을 못하게 그냥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배기는 넣었어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디자인만 보면 사실 이게 더 이쁘거든요. 뺀 게. 그리고 저는 사실 소리 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냥 넣었어요. 얘는 사실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은 거예요. 저 요번에 같이 출고하는 형님 같은 경우는 터보인데 이걸 빼셨어요. 왜냐면 사각팁이 더 이뻐서. 이게 저는 사실 소리 큰 걸 그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큰 거보다 이쁜 소리가 좋지, 남들한테 피해까지 줘가면서 막 방방대고 다니는 거 너무 저는 좀 극혐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끄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우선 넣어봤어요. 그냥 PCCB나 이런 거에 저는 어차피 막 이렇게 달리진 않아서 제가 얘를 넣는다면 단지 얘가 이뻐서 넣지 성능적으로는 별로 저는 상관없어서 요건 뺐고요. 조금 약간 후회되는 게 요거예요. 리프트 요걸 안 넣은 게 사실 약간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이전에 영상에서 얘 안 넣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게 그래도 좋겠더라고요. 턱이 높아서 아예 거기까지 못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만약에 어디 친구네를 갔는데 거긴 주차장이 좀 만약에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그걸 알고 앞으로 그 친구네 갈 때마다 얘를 못 쓰는 거예요. 얘는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주차를 해야 되거나 얘를 넣었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져서 위성으로 위치를 저장하면 그 위치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리프팅도 돼요. 350이면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제가 이거 나중에 타다가 질리면 이 앞범퍼를 GT3 그 범퍼 같은 걸로 좀 교체를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니면 테크아트 걸로 밑에 이렇게 립 달면은 이쁠 것 같아서 그것도 막 한참 봤는데 그것들을 달면 차고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더 못 돌아다녀요. 그걸 위해서라도 얘를 달았어야 되는데 얘를 못 넣은 건 조금 아쉬워요. 기본 라이트랑 이 일반 이 PDLS 이게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전엔 PDLS 얘도 플러스였던 것 같았는데 제가 헷갈렸나? 기본 라이트하고 요 우선 요 140만 원짜리하고 다른 게 모양은 비슷하긴 해요. 모양은 비슷한데 이 옵션을 넣은 이유가 상향등 어시스트가 있어요. 얘가 하이빔 어시스트. 앞에 차가 없으면은 어두운 데서 일정 속도 이상 상향등으로 바뀌었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상향등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 자체가 고속도로 이런 데 시골길 갈 때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얘는 넣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기본보다. 왜냐면 금액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얘는 넣어주는 게 좋은데 가능하다면 이게 더 좋죠. 매트릭스 하이빔이. 얘는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차가 오면은 상향등을 그냥 내려주고 앞에가 비어있으면 또 상향등을 켜주는 수준인 거고 얘는 상향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차만 피해서 상향등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훨씬 좋은 기능이죠. 근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그냥 요 정도 기능만 돼도 충분하고 할 것 같아서 요걸로 했어요. 모양도 저는 요게 좀 더 이뻐서 동그라미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요. 요 매트릭스 하이빔이 저는 뭐 다시 선택해도 그냥 요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도심 주행만 한다, 하이빔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신 분은 뭐 빼도 되죠. 뭐 이건 뭐 다 개인 취향인 거니까. 제가 볼 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스포츠 크로노밖에 없어요. 테일라이트 요거는 강추, 진짜 강추 아이템이에요. 이게 120만 원이면 사실 비싸긴 해요. 요 색깔 하나 바꿔주는데 120만 원이면 좀 비싼데 이 실물로 봤을 때 이 느낌 차이가 차값이 진짜 한 1000만 원은 더 비싸 보이고요. 얘도 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하면은 그냥 클리어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는 게 달라요. 이렇게 글라디에이션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아시죠? 아우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서서히 켜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켜지는 거.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동호회 회원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물을 작동하는 걸 못 봐서. 근데 설명을 봐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처럼 좀 차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 이뻐요. 요 타르가 요 바랑 요거랑 이 조화가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넣은 건 레인 체인지. 요거는 차선 변경할 때 요 사이드 밀러에서 깜빡거리는 거. 요거는 120만 원인데 그냥 안전을 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넣으면은 보험료도 할인되고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이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넣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후방 카메라 화각 이상해요. 이게 너무 광각이어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센서만 보기엔 약간 불안하고 제가 전에 친구 차 운전할 때는 그 후방 카메라는 거의 안 보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로만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추천드려요. 요 서라운드 뷰는 요거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각자 취향이고 포르쉐 엔트리는 이게 20년식은 좀 애매해요. 그때는 이 터치를 꼭 건드려야지 문이 열렸는데 요번에 21년식 되면서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근처만 가도 문 그 손잡이가 튀어나오거든요. 이전에는 인식 문제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넣는 거를 아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이 라이트 디자인 패키지 요것도 21년식 이전에는 이걸 왜 돈 받고 넣나 할 정도로 좀 빈약한 옵션이었어요. 그냥 여기에 조명이 몇 개 나와요. 여기하고 그
선바이저 여기에 그냥 흰색 조명이 나오는데 이게 21년식 때 바뀌었어요. 여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발 밑에랑 여기가 7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밝기 조절도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꼭 넣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꼭은 없어요. 이거는 뭐 빼실 분은 빼셔도 되니까. 그리고 시트 이거는 통풍 시트인데 저는 통풍 시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건 넣었고요. 그리고 또 고민했던 게 여기 저는 넣진 않았는데 요 다이얼 색깔 넣는 거. 이 옐로우를 넣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약간 투머치일 것 같아서 그냥 뺐는데 약간 넣을 걸 하고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얘를 하나만 넣든가 얘를 하나만 넣든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2개 넣는 건 약간 포인트가 안 되고 뭔가 좀 약간 두서없는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넣으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는 걸 추천드려요. 얘를 넣든가 얘를 넣든가. 근데 이것도 진짜 개인 취향이에요. 이게 훨씬 멋있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2개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은 다 빠졌고 이걸 넘어가구나. 그냥 이 0원짜리를 하면은 GT 핸들로 바뀌는데 열선이 안 되는 거고요. 열선을 같이 하려면 꼭 이걸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그러니까는 넣어야죠. 근데 이것도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 친구 차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좀 다르게 하려고 얘를 넣었어요. 그냥 이 포르쉐 요 도장 요거는 스포츠 크로노만큼 필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물론 안 넣어도 되겠지만 얘도 똑같아요. 안 넣으면은 왜 안 넣었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딴 거는 안 넣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크로노 그 시계랑 얘는 알아요. 이 헤드레스트의 요거는. 그래서 이걸 안 넣으면은 너 왜 안 넣었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냥 옵션은 선택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옵션이어서 이런 것들은 뭐 각자 취향이고 요거는 제가 노멀에는 안 넣은 건데 여기는 한번 넣어봤어요. 얘가 뭐냐면은 요 센터 콘솔을 알칸테라로 바꿔주는 건데 타르가는 요 위쪽, 요 탑 쪽이 롤바 부분이 알칸테라예요. 깔 맞춤도 할 겸 금액도 한 30만원 정도여서 괜찮고 여기 또 포르쉐 로고도 같이 들어가는 거여서 요거는 한번 넣을 분들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드를 좀 넣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 외부 색깔하고도 좀 느낌이 좋고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했었는데 뺐어요. 이 포르쉐 이전에 그 유광 카본 핸들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무조건 사면은 무조건 카본 핸들 넣는다 했는데 이번엔 티가 좀 안 나는 건 가성비를 생각해서 뺐고요. 이렇게 해서 옵션을 선택을 해서 나름 가성비로 3,4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까 욕심 부렸던 거 몇 개를 더 넣었으면은 좀 더 비싸졌겠죠. 근데 저한테 맞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거 지금 팔 생각이 없어서 감가가 얼마가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 약간 이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타르가 말고 그냥 까브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출고죠. 다음 달 이맘때면은 출고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옵션을 넣었는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출고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